뒷이야기 알아보는 마크맨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제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은 말 그대로 분초를 쪼개가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보들을 밀착 마크한 마크맨들 소개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장보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장보경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김수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 마크맨 김수강입니다. 저희 조금 전에 서영석 기자와 윤솔 기자도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도 지금 후보들이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공식 유세 활동이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아주 많은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유세 현장에서 생긴 일. 후보별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을 보면서 좀 특징이 민주당이 잘 안 보이네? 그리고 후보가 당 점포를 잘 안 입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장에 유세버스가 소형차, 대형차 이렇게 있는데요.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1번 이런 기호들은 있는데 민주당 당명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색깔은 파란색인데요. 당보다는 인물론을 부각하려는 전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시급한 건 중도 표심인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민심이 이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자신으로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민주당 실책에는 선을 긋고 자신의 유능함을 나는 다르다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연설을 보면요, 이 판소리 연설법이라고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연설이 깁니다. 또 뭐 보통 한 40분, 50분 하고요. 때로 길면은 한 1시간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주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가 이곳까지 왔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이룬 계곡 정비라든가 뭐 그런 사업들의 성과들을 일일이 나열을 합니다. 또 축조라고 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부분들도 있고 이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던 글이라면서 이렇게 안에서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가지고 읽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현장에서 이렇게 연설을 할 때 호응을 이끌어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추우시죠? 실제로 춥습니다. 우리 소통역하시는 분 의사표현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도 못 쓰고 이 장갑도 못 끼고 고생하시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이번 주에 정말 추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크맨들이 가가지고 사실은 후보가 말하는 걸 이렇게 다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네. 손이 너무 시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어렵게 치는데요. 후보가 살짝 저희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힘든 건 이 아래 있는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한 40분 하던 게 20분 하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도 뭐지? 하고 당황을 하고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연설을 몇 분 정도 하나요? 윤 후보는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말이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끝내지 않고 계속 연달아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되게 길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 분량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이 후보보다는 짧은 것 같습니다. 이 후보 연설을 보면 이 코로나 위기 극복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설 내내 이 진중한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장난기 많은 모습들이 안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유세송이 워낙 흥겹다 보니까 춤을 같이 출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춤추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이 시그니처 포즈라고 꼽을 만한 것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도착하면 의원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 엄지를 들어 보이면서 만세를 하는 정도였는데 오늘 근데 전주 연설에서 달랐습니다. 이 전주가 또 축구 잘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19 따위는 자기가 날려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슈팅하는 액션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세장 취재를 다니다 보면 또 특이했던 점이요. 이 후보 연설장 근처에 이른바 그 대장동 버스라고 해서 빨간색 큰 버스가 하나 연거푸 돌아다니는 적이 있어요. 그럼 지지자들이 다 찾아가서 쫓아냅니다. 그 대장동 버스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버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번 돌아다니더라고요. 좀 이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느낌이 들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번 유세를 보면서 지금 조금 아까 이재명 후보가 슈팅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어퍼컷 세레머니가 아주 눈에 띄는데 사실 그
처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날 김 기자가 현장에 갔잖아요. 뭐 네. 되게 당황하면서 저희한테 어떻게 맞습니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윤 후보를 쫓아서 1박 2일 동안 영남행에 쫓아갔다 왔는데 아까 마크맨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포즈가 없다고 하지만 윤 후보의 일종의 시그니처 포즈라고 할 만한 게 바로 이날 마지막 일정이었던 부산 서면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정말 역동적이네요. 네, 저 동작을 처음 보고 저도 뭐라고 묘사해야 할지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대본 관계자들도 사뭇 놀란 분위기였는데요. 뭐 따로 준비했던 동작은 아니라고 하고요. 워낙 분위기에 가면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이제 후보가 흥이 나고 신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런 동작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후보가 흥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숨긴 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대본 한 관계자가 말하기를 윤 후보의 모교가 충암고등학교인데 네. 그 야구부의 응원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 세레모니가 화제가 되면서 이후에는 계속 애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윤 후보가 관중을 향해서 엄지와 검지를 편 L자 손동작을 하는 걸 보고 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걸 두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자주 보인 손동작이라면서 신천지와의 어떤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 역시 이 동작을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선대본도 말 그대로 신천지 프레임 더 씌우기에 불과한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연설할 때 늘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스크 벗는 모습이 요즘에는 워낙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라서 이거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선대본의 문제를 물어봤더니 질병청에서 받은 답변을 내밀더라고요. 실외 같은 경우에는 2m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또 다중이용 시설이 아닌 공터나 길거리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유세장 가면 워낙 지지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기침하시는 분들이 괜히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민주당은 이제 마스크 쓰지 않는 것은 일종의 특권 의식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 후보가 예전에 QR코드를 한번 찍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걸 같이 묶어서 나만은 예외라는 거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내심 자신은 연설에서 계속 쓴다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누군가는 연설할 때 안 쓴다라는 점을 얘기를 자주 했고요. 또 이 중간에 김이 서리면 갑자기 안경을 벗어서 손장갑으로 닦아서 자연스럽게도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면 이 안경에 김이 서리면 자기가 못생기게 사진은 나오는데 그래도 나는 이 작은 약속이라도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민주당도요, 이 방역 당국에 이 문의를 한 결과 이 타인의 한 2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세 때 뭐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벗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동탄에서 처음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셨다는데 앞으로 두 후보 다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죠. 되게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그 두 분이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증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의당으로는 정말 악재인데 오늘 안 후보가 선거운동을 재개는 했더라고요. 네, 안 후보가 나흘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하면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고 되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45인승 버스의 외부에 LED 전광판을 이제 장착하는 유세차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 전광판을 켜기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발전기가 이제 버스의 하부에 장착이 됐고 그곳에서 샌 이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침입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 때문에 이제 문도 닫아둔 상태였던 그렇죠. 것 워낙 같고요. 추웠습니다. 네, 네.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다만 안 후보 측이 사용한 유세버스가 다른 후보들이 사용하는 차와는 좀 형태가 달라요. 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나 화물차를 네. 개조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약간 비용 문제 때문에
이런 버스를 선택한 게 아니냐 하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버스 제작 업체를 상대로 불법 개조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안전사고도 있었지만 요즘 워낙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방역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마크맨들도 정말 조심하면서 대선 끝까지 달려야겠습니다.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네거티브 말고는 없나요? 날이 갈수록 후보들의 입이 정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뭐 양쪽 선대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막 조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정책이 뭐였나, 공약이 뭐였나 잘 생각이 안 날 지경입니다. 장 기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유세를 보다 보면 거의 매 유세마다 신천지 의혹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유세에서 신천 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건진 법사가 당신 그거 압수수색하면 이만희가 영매라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장애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안 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 50여 명도요 기자회견을 따로 열었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 때 계획적으로 신도들을 대거 집단 입당시켜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내용의 간부들의 증언 보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 모두 이 신천지의 정치 세력화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홍준표 의원도 인정했다. 그리고 현재 양심 선언들이 마구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가 아니라는 이유는요. 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고 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고 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면서까지 사적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무속 공격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 건진법사라는 이가 가죽 벗긴 소로 엽기적인 행사를 주관했다가 또 그 구판에 이름을 적힌 등을 달고 뭐 했냐라고 윤 후보 부부를 겨냥한 이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그 김혜경식 과잉의전 논란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뭐 이 후보 옆집에 사실상 선거 캠프를 차렸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2402호를 향한 공세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에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수십 인분의 음식을 자택으로 주문한 것을 두고 옆집과의 관계성을 좀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 후보는 이 공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요즘 유세 현장에서 유독 거칠어진 발언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오랜 세월 집권해서 이권 나눠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제가 아무에게도 부채가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 박살내겠습니다.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유세 현장에 있다 보면 지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좀 경도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 후보의 경우 과거에 몇몇 발언들로 좀 홍역을 치렀던 만큼 그렇죠. 선대본 내부에서는 좀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네거티브 공방들이 이 후보의 배우자들과 조금씩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배우자 리스크가 아주 큰 상황에서 두 후보의 배우자가 다 선거 국면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 기자, 김혜경 씨 경우 사실은 저번 주에 뭐 부산에 갔다 호남에 갔다 뭐 사실은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진실이 뭡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김혜경 씨가 호남에 뭐 갔다, 뭐 부산에 갔다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저희들도 이걸 알아보느라 바빴는데요. 이 선대위에선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실제 현장에서 목격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결국 활동 재개를 검토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재개 시점이 당장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공개가 아닌 비공개 일정으로 먼저 소화를 하면 어떻겠냐.
않느냐라는 정도의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교시설 방문이라든가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고요. 이 처음에는 취재 보도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뭐 일정을 했었다라고 이제 알리는 정도에서 나중에는 이런 일정을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뭐 이후에 방문 사진을 공개하는 정도, 이 정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배우자가 아예 안 등장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선대위 내부에 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잉 의전 논란과 또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김건희 씨는 오히려 조금씩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종교인들을 자주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가 김장한 목사를 만난 데 이어 봉은사를 찾아 오심 스님을 만난 사진들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이런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이제 등판을 좀 저울질하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런 바는 없다는 게 선대본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김건희 씨가 이제 그런 일정들을 하기에 앞서서 윤 후보와 얘기는 나눴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떤 행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간에 나누는 어떤 대화였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배우자 팀도 구성이 된 게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역대 대선에서 늘 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들이 하는 역할이 많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배우자분들이 좀 등장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소소한 뒷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장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 오늘 공개된 유튜브를 가지고 왔는데요. 크집사라는 유튜브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워낙 분초로 시간을 쪼개 쓰기 바쁜데 이 비공개 일정으로 시간을 빼서 이 유튜브 촬영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반려동물의 표준 수가제와 이 보험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성남시장과 이 경기도지사 시절 때 행정실무를 하면서 자기가 이 동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이 유튜브 내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많이 사진을 그렇죠. 강아지 사진이나 고양이 사진을 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의식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선대위 내부에서도 우리 후보도 좀 고양이, 강아지 많이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근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을 하면서 이른바 패심이라고 하죠. 패심을 자극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인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표심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김 기자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수다를 시작하면서 앞서 윤 후보의 어퍼컷 세레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레머니와 함께 윤 후보의 유세 현장에 또 새롭게 등장한 게 있습니다. 일종의 런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런웨이라고 저렇게 뭔가 단상에 오르시네요. 네, 본격적인 무대에 오르기 전에 무대 앞에 설치된 저런 네모난 박스라고 해야 할까요? 저런 것을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윤 후보의 어퍼컷 세레머니가 처음 등장한 부산에서 윤 후보가 그 앞에 설치된 런웨이에 올라서 그 유명한 바로 어퍼컷 세레머니가 나오게 된 건데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후 유세 현장마다 급하게 박스 모양의 런웨이를 급조해서 연설에 오르기 전 이곳에 올라 관중들의 환호에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선대본 내부에선 윤 후보가 정치 신인이지만 타고난 연설가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를 아주 많이 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생생한 소식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